코로나 시대에 참 도시가 텅 비기 시작했어요.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미안해요. 특별히 더 미안해요. 학교 가서 친구 만나고 친구랑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친구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되는 게 친구의 정의가 됐어. 아니 어떡해요. 친구랑 뛰어놀면서 친구한테 배우면서 친구랑 싸우면서 그렇게 사회성 키우면서 그렇게 어른이 돼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SNS에 이런 글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펑펑 울다 잠이 들었답니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아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가장 어둡고 무서운 터널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보여요. 오늘 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참자고요. 조금만 참자고. 자,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가족들이랑 지내면서 그렇게 있자고요.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12월 8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아프거나 억울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죠? 네. 여러분한테 평화만 있기를, 사랑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현대사 선생님 한 분 모셨어요. 심용환 선생님이신데요. 어떤 수업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2.12와 노태우에 관한 얘기를 깊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가 기대됩니다. 오늘 심용환 선생님한테 아밤주 아닌 밤중에 현대사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얼른 오세요. 얼른. 4747님이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죄인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제 딸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교 의미 없다고 가지 말라고 해서 오늘 학교 안 보냈거든요. 딸에게 미안해지네요. 그랬는데 어떤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다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회성을 배우는 가장 좋은 그 교육기관이 학교여서 이렇게 학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안쓰럽고 미안해요. 교육제도, 우리나라 교육제도, 입시제도 얼마나 나빠요. 아이들을 그런 진짜 그 무한 경쟁에 밀림에 밀어 넣는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진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네. 그런데 요새 코로나 시대엔 더더욱 그렇네요. 2989님, 이메일 사연도 하나 먼저 읽을게요. 희정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 아이가 지금 만 14살, 곧 생일 맞으면 15살 됩니다. 중3이고 믿음직한 딸이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도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입니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일주일 후에 여름방학이 있는데 방학이 2달 정도예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코로나 청정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엔 못 오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보호자 없이 친구와 둘이서 6박 7일이요. 이메일로 여행 계획서를 보내왔어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겠대요. 지금 버스로 4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서 호텔에서 지내야 한답니다. 사실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작년에 가족들과 다이빙 2단계 어드밴스까지 취득했거든요. 재미있게 놀자고 딴 건데 더 배우고 싶답니다. 딸이요. 중학생 딸이. 보호자 없는 영이라 걱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자 없이 여행을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반대를 해야 될까요? 주 기자님이 고교 시절 방황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친구와 여행한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가출을 했지 여행은 안 했습니다. 그냥 마구 가출을 했을 뿐 친구들이랑 여행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3이고 이렇게 의젓한데 계획서를 보내왔잖아요. 보내야죠. 이미 중3이고 15살, 6살이면 자기 판단합니다.
이렇게 의젓한 딸을 있어 자기 의지로 뉴질랜드에 가서 유학을 하고 아이고 잘 키우셨네 아이. 저는 뭐 적극 보내는 거 찬성입니다. 네. 나이 먹은 사람들 또 막는다고 통금한다고 해서 다 안 만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그만의 인생을 살아야지. 15살이면 이미 품 밖에 자식이니까 적극 저는 여행 추천합니다. 아유 아이 잘 키우셨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여러 사연, 여러 고백 그리고 여러 억울함 듣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막 게시판에 막 욕하거나 남의 그 아무렇게나 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서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TBS에 무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해줘. 선물도 드려요. 선물도. 이메일 주소 아시죠? 꿀잼@tbs.seoul.kr 인스타 계정 있어요. 아밤주 Z55입니다. ABAM Z55 방송국 사정으로 유튜브는 당분간 쉽니다. 쉬어요? 아하, 그러면 TBS FM 채널 통해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청취자들, 아밤주 청취자들 또 혼란스럽겠네. 요새 마음도 안 좋은데 또 혼란스럽네. 아유, 사장님. 그래도 속상해도 내가 선물을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주진우로 이렇게 검색해서 아밤주 듣는 분들 많잖아요. 속상해도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선물 줄 테니까 그럼 확률 높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내자고요. 자, 물질 만능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어릴 꿈은 음악 DJ 어쩌다 보니 악마 기자 이게 웬일 Dreamscape 버리시만 이상한 DJ 짜여도 안 이상한 DJ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비가 오는 생각 잘못했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건, 과거의 사건 인물 이거 좀 다뤄주세요.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인물 한 명 심층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재사랑님이 또 이렇게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PD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현대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내가 모시려고 우리 PD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심용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N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면에 죄송한데 문자로 선생님 그 과거를 폭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과거를요? 네, 지금 벌써 폭로했어요. 저 폭로 그런 거 싫어해요. 막 좀 깨끗한데요. 네. 1928님 심 작가님 부산댁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타박타박 세계에서 잘 듣고 있어요. 부산댁 누굽니까 이거? 이 뭐지? 부산의 어떤 지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부산. 근데 혹시 부산댁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화나거나 사퇴하라고 그러지 않았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당황스럽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댁이 사랑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오고 있습니다. 심용환 선생님 누구? 네,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보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스타 강사시고요. 방송 너무 잘하시고요. 저는 책도 잘 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그냥 최근에 이제 수능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권 홍보하려고 했냐. 그래서 좀 화제가 됐던 문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따져보니까 이제 12월 12일이 얼마 안 남아서 이쯤 되면 좀 생각나는 그 사람. 네. 그리고 사실은 워낙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너무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발광을 하고 계셔서 나쁜 의미의 발광이 이렇게 빛을 머리가 반짝반짝 내고 계셔서 너무 잊혀진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그 1인자 얘기만 하지 말고 역사를 휘어잡았던 2인자 한번 얘기해 보자. 예. 노태우 대통령. 역사의 2인자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재밌어요. 아이고 벌써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 그것도 못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즐겁습니다. 15년 전부터 네네. 기자들이 사실은 부고 기사를 써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렇죠. 바깥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끔 위독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갑자기 그 노태우도 씨죠. 노태우 씨 집에 그렇죠, 그렇죠. 가보거나 누가 다 그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몰려가서 인사하고 막 그 위험하다고 위독하다고 하면 몰려가면 기자들이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지금 15년째 이렇게 누워 계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노태우 하면 이제 뭐 12.12 군사 반란 이게 이제 그 12.12 군사 반란이라는 용어는 현재 교과서 공식 용어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군사 반란으로 불러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그냥 쿠데타죠. 네, 쿠데타하고 사실은 반란이기 때문에 쿠데타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비판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반란죄로 인정이 됐던 사건이어서 그렇죠. 판결도 났죠. 그렇죠. 판결이 다 났기 때문에 이제 군사 반란이라는 용어가 좀 정확한 것 같고 그 당시 때 이제 하나회 멤버로서 네. 노태우가 사실 이제 전두환 못지않은 활약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건 본인이 이제 평소에 성격 자체가 이렇게 약간 유한 성격이니까 네. 마치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주저주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네, 물태우. 예, 실제로 이제 구사단 네. 사단장이었었고 그렇죠. 구사단이라는 게 이제 서부 전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군이 빠진다는 건 사실은 서울과 개성 사이에서의 어떤 평야지대가 뚫리는 건데 그런 위험한 일을 과감하게 29연대를 빼서 이제 이 12.12 군사 반란의 주역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북한군을 지켜야 될 군인들을 빼와가지고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반란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노태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노태우에 대한 이미지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 네. 자 그렇게 뭐 착하고 유하고 뭐 보통 사람. 그렇죠. 나이 사람,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전두환의 2인자, 전두환의 2인자였는데 물태우였고, 그리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전두환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머리 그 연기자들 네네. 방송에 못 나왔어요. 비슷한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노태우 시대로 가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를 저기 희화하고 저기 풍자하는 거 막 해도 된다고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물태우 역할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렇죠. 과도기였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약간 풀어주는 맞습니다. 무단 맞습니다. 정치에서 문화 정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문화, 응용이 바로바로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그 얘기 넘어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바로 그런 유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본인이 6.29 선언 이후에 자기가 이제 민주화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정한 아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좌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분규 이런 걸로 몰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항상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하되 본인의 어떤 스타일대로 밀고 가는 스타일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오늘 좀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 노태우 씨야, 노태우 북방 정책. 그 다음에 몇 가지 유화 정책 때문에 과대평가됐다는 점에 조금 생각하시고 워낙 전두환 씨의 그 이미지가 악당이니까 그렇죠. 제가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네네. 저기 분필로요. 네. 이렇게 저기 그때 또리 장군 이렇게 많아 보면 북한 사람들은 돼지, 늑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쪽은 다 사람. 저도 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쪽은 돼지 머리를 이렇게 대충 그리고 이쪽은 낙지 머리를 그렸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때 아이고 참 짜장면 사줘가지고 저는 괜찮았었는데 아주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 평화의 댐이 진짜인 줄 예. 알고 그러면 그 당시에가 모은 5,000원을 기부했다가 네. 지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언론하고 정권이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북한에서 맞아요. 댐을 터트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돈 냈잖아요. 네네. 그거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선생님 가주세요. 네, 이 굉장히 이 분위기가 어수선하군요. 제가 좀 주의가 산만하고요. 아닙니다. 정서가 불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특히 요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12.12 군사 반란에서는 주역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그 당시 12.12랑 5.18 때 뭘 했는가에 대한 추궁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 청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 네. 사실 그때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호영이라든지 네. 그 당시 있었었던 되게 수많은 그 악당들은 다 좀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예. 증언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압박도 당하고 했는데 정작 이제 대표 주자였었던 본인은 이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껴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시대 때 그 상황에서 노태우가 뭘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어떻게 노태우가 후계자가 됐었을까라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그러니까 네.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이미 잊혀진 이름이겠지만 삼허라든지 그렇죠. 3호, 아니면 허화평, 뭐 허삼수, 허문도 네. 3명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장세동, 장세동 있었죠. 아유, 장세동 눈 반짝반짝합니다. 강경파죠, 그렇죠? 네, 강경. 네.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요?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아, 실제로? 네, 그랬더니 혹시 사람을 많이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애끼 이 사람아. 그분이 대선에 나왔어요. 대선에 출마했었는데 왜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네네. 전두환을 모욕하는 게 이게 일반 정서가 돼서 내가 각하를 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자, 허화평. 그렇죠. 뭐 자, 그런 사람도 있고 3호 제키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적응을 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뭐 그러기도 또 누가 있었죠. 노신영이라고 네. 사실 이제 그 당시 꽤 유명했었던 국무총리였었던 가장 노태우하고 캐릭터가 좀 비슷했던 예. 노신영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분도 잊혀진 사람이지만 박철원이라는 보수 진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온건 계열의 라인에서 어떤 노태우의 대통령 만들기 설계했었다.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였죠. 그렇죠, 진짜 네, 대선 자금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자금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내연녀가 갖다 찔러가지고 나중에 아 그래요? 그 얘기 잘 아세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네, 해드릴게요. 그런 건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잘 압니다. 하나 분명한 건 그 노태우 회고록하고 박철원 회고록 두 개의 후반부는 다 김영삼에 대한 욕입니다.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사실은 노태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전두환이 조서 대통령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었고 그 경쟁자들 가운데서 사실은 적절하게 온건 정책 혹은 이제 포스트 전두환 체제에서 조금 이렇게 보수 재집권을 위한 온건화된 라인들을 잘 이렇게 뭉치는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능동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저는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야 이에야스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네네네. 도쿠가야 이에야스의 그 인고 그걸 저는 노태우에서 비슷하게. 예,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니 뭐 괜찮은 추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참아내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자서전에도 계속 써놓지만 내가 안정적인 민주화를 이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실제로 했던 게 뭐냐면 5.18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얘기지만 예전에 이게 제가 이제 무슨 그냥 있었던 이름 예전에 막 사태 이런 말을 썼잖아요. 네. 굉장히 상처를 주던 발언이었었는데 광주 사태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랬는데 5.18 사태가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게 놀랍게도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이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폄훼하고 막 그런 발언도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했다는 거 이분이 잘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고요.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워낙 이제 5.18의 문제를 이제 재수사를 하고 예. 진상 규명을 해라라는 압박이 심하니까 네. 본인이 이제 진상 규명은 안 하고 예. 그냥 이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네. 이걸 운동으로 같이 있게 말해준다는 면책성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정도로 썼다는 좀 간교한 거죠. 예. 선생님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이거든요. 아, 그래요?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하나 신청해 주세요. 아, 그거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저 갑자기 얘기하면 저 윤종신 노래 좋아합니다. 그 윤종신 노래요? 최근에 뭐 나온 거 있던데 월간 윤종신. 아, 네. 예.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듣고 그냥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노래 그냥 다시 얘기 온 네, 건가요? 예, 수업하세요 이제. 네네. 아 정말 새롭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5.18 광주 사태라는 걸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바꿔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해주긴 했는데 네. 그 당시 가장 격렬했던 진상 요구 자체는 이제 덮는 네. 그때 나왔던 단어가 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통합. 네, 지금도 우리가 국민통합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저보다 저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통합이란 단어는 대부분 뭔가를 덮거나 네. 갈등을 억지로 막거나 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했던 말이 이제 통합이라는 아젠다인 거죠. 네. 노태우 정권이 선거 캠페인 엄청나게 잘했고요. 네네. 그리고 엄청나게 이런 단어
프로파간다 엄청 뛰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미국이나 다른데 그 정치 컨설턴트를 받았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건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많이 잊혀진 얘기인데 본인이 대통령 후보일 당시 사실 굉장히 밀렸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 열기가 워낙 워낙 컸잖아요. 컸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의도적으로 계산을 해서 민정당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미국에 방문을 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는 거대한 쇼도 연출을 합니다. 오. 근데 그게 앞뒤가 맞았던 게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네. 선언을 하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있구나.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때 공교롭게 이제 6.29 선언한 내가 가서 레이건을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이죠. 예, 그래서 정치. 그때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국내에 있는 미국 대사를 만나는 것밖에 네. 방법은 없었지만 네. 사실 이제 아주 그냥 판이 좀 당한 거죠. 네, 당하죠. 네. 그리고 대선 직전에 칼기 8582 그렇죠. 폭파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는 대선 며칠 전에 김현희 씨가 외국에서 압송되옵니다. 그래서 화면을 딱 보여주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저는 제가? 모르죠. 전 김현희 씨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김현희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 그래요? 시댁이 어딘지 누구랑 잘 하고 뭘 먹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꼬치집에서 뭘 근데 먹었는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전공하는 영역 자체가 사실은 8, 90년대 한국 현대사여서 아 그러세요? 이제 그 문서 보는 게 저의 거의 뭐 이렇게 평소에 밖에 나와서 활동 안 할 때 주로 하는 일인데. 선생님 그걸 읽고 저는 가서 만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되게 부럽습니다. 네. 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네. 계속 가주십시오. 네, 그냥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하나회 같은 얘기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면 하나회의 이제 수장으로서 전두환, 네. 이인자 노태우 이건 뭐 워낙 그렇죠. 유명한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 하나회에 대한 실체는 거의 연구가 아직까지 된 건 없고요. 예. 다만 그들 내에서 나온 담론들 얘기를 좀 검토해 보면 네. 72년에 한 150명 정도 멤버가 예.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서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장성급과 고위 장교급이 150명이 뭉쳐 있었으니까 150명의 TK 그렇죠. 대구 경북 출신의 그렇죠. 육사나 아니면 육군 장교들. 그렇죠. 예. 그리고 73년에는 그러니까 장군이 4명이 하나회에서 한 번에 배출이 되고 윤필용 사건이라고 유명한 네. 사건이 터졌을 때도 처벌을 안 받았던 거는 또 하나회만 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회라는 게 막강한 실세다. 네. 근데 약간 이상한 건 뭐가 있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다 처단하잖아요. 근데 처단할 때 보면 사실 거의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냥 기껏 한 게 이제 화나서 네. 책상을 때리면서 술 마시면서 화낸 거 정도. 네. 이제 그래서 노래 들을 때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성훈 버전으로 듣죠. 오늘은 좋습니다. 하나회 사랑. 그래요? 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요? 계속 네. 그럼 계속해요. 아니요. 노래 계속해요. 들어야죠. 노래 들어야죠.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수업만 봐도 도시락 까먹고 싶어요. 처음 네.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 쿠키님 오늘 왠지 방송이 안정적인 이유는 심효환 선생님이 진행에 익숙하시기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저보다 다 이렇게 진행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추성훈입니다. 하나회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 역사 선생님이 잘생기셨어. 내가 이런 역사 선생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클라라 강님이라고 이분이 변절하셨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생겨야 공부를 잘하. 이거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니. 우리 제동이랑 저는 평생 이런 얘기 못 들어보니까. 네. 느티나무님께서는 이분 수갑 채워드립시다. 어디 못 가시게. 종신보험 드셨다 치시고 아밤주랑 계약서 쓰고 가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묶어놓으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또. 네, 전혀 지금 흐름은 어디서. 아무튼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얘기까지 못한 건데 네. 하나회가 좀 이상한 건 이건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노태우도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인맥으로 바꾸기도 하고 네. 김영삼 때는 대거 숙청을 하는데 그때 보면 거의 저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회가 한 시대 때 이 박정희 후원 속에서 예. 군대 내 막강한 집단으로서의 파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지만 네. 그들이 어떤 외국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보면 아예 그 조직화된 군부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쿠데타를 계속 일으키는 이제 그런 집단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전두환과 노태우라는
강한 리더들의 어떤 결속의 그냥 후배 연합 집단 정도로 현재로서는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네. 그렇지 않았으면 좀 큰 반발이 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냥 하나에 바로 그렇죠. 네. 척결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같이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더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네.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노태우 같은 경우는 5.18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아까 통합, 뭐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덮긴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문제가 아니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그 야권이 완전히 압도적이 됐잖아요. 네. 그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네. 또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네. 이렇게 여소야대 정부가 만들어진 첫 여소야대가 그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법이 개정이 되는데 네. 국회법 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청문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조사권을 국회법에 넣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회 내의 모든 그 의사 진행 과정을 TV 생중계를 한다. 이 두 개가 딱 생기면서 네. 그때 이제 전 국민이 기억하는 저도 어릴 때지만 이제 그 50 청문회가 아주 화제가 됐고 예.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정기적인 뭐 국정감사라든지 네. 뭐 국회 방송 심지어 지자체의 작은 회의에서도 어떤 네. 자치단체장이 행패를 부리면 그게 다 찍혀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 뭐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노태우 시대 때 역사가 몇 발짝 갔다고 노태우의 업적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국방 정책 뭐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죠 힘들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이제 노태우 정권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과거사 청산의 과정이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할게요. 네. 네. 그리고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노태우 노태우 씨.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도는 유언비어 중에 하나 뭐냐면 노태우가 전두환 정권을 많이 숙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초기에 뭐 이레지당 같은 거 세우면서 전두환이 상황 정치를 하려는 걸 막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예. 가장 만만한 네네. 주의를 보니까 만만하고 내가 대통령 물러서도 같이 또 할 수 있는 푸틴 체제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하고 야 좀 물은 노태우를 시켜준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노태우 쪽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를 했는데 흥미로운 건 노태우 자서전에도 정확하게 써 있지만 나는 전두환을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사법재판에 서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유명한 백담사 망명이죠. 그렇죠. 백담사로 갔었죠. 그걸 기획한 것도 사실은 노태우입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순자 여사랑 전두환 씨 와서 굉장히 화도 내고 많이 그랬는데 네. 아 이거는 당신도 살고 민주화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노태우 입장인데 네. 민주화도 지키고 나는 하지만 50의 정통성을 부정하진 않는다라는 노태우식 해법 속에서 일어났던 게 그 2년간의 백담사 생활이었다. 굉장히 정치적인 쇼였는데 그 공목 그렇죠. 골목 성명도 있었고요. 백담사행 전두환의 백담사행 와 이거 드라마틱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찌 보면 성공한 정치 기획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결국 2년 있다 이제 그 연말에 이제 50 청문회 막판에 전두환이 와서 국회에서 그 이제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네. 하니까 막 의원들 들어와서 막 살인마 전두환하고 네. 노태우 그러니까 노무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명패를 던졌었죠. 집어던졌죠. 네. 그거 많이 기억하는데 네. 그게 12월 31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뉴스에도 전두환 기사는 실리지 않습니다. 어떤 TV 뉴스건 신문에도 안 실립니다. 아니 전 국민이 그때 TV 청문회에서 이 살인마 얘기하면서 이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던진 명패를 봤어요. 그런데 기사에 안 나왔다고요? 그날 생방 영상만 남아 있고 그 다음 날 왜냐면 그 다음 날이 새 1월 1일이고 그래도 1월 1일에 신문에도 나와요. 신문은. 근데 이제 기사가 안 나와요. 기사는 안 나왔어요. 합의를 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치인들 간에 내 세워서 한번 얘기 듣고 끝내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에 이미 좀 압력을 넣어서 싹 빠져 있기 때문에 그 12월 30일까지는 어떤 50하고의 비리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다가 네. 다음해로 넘어가선 한 달간 아예 다뤄지지 않는 사태가 또 발생도 했었어요. 네. PD님. 아니 저기 질문도 올려주시고 다른 얘기도 해주셔야지 왜 이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우리 어쩌려고 그래. 노래도 안 틀고 그냥 강의만 들을 거야. 이거 현대사 그냥 수업 시간으로 바꿀 거야. 금성무님이 이순자가 김옥숙이랑 손절한 사건 백담사 그렇죠. 그 사건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30일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네. 1월 1일에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와, 그때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기자는 아니셨죠? 아이고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그때는 애기였죠, 그냥. 네. PD가 노래 안 듣겠대요. 재밌다고 그냥 듣겠대요. 그냥 강의를. 그래요. 아, 이래- 저는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거 저- 음악 저에게- 방송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대본도 좀 있었는데 대본이 없어. 저 이거. 그림 들어가고 있지 자, 않고. 그래, 자,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노태우를 또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자서전이나 박철원의 자서전을 보면 네. 절반 얘기는 다 북방 외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했다. 네, 자기 잘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가려졌지만 실제로 그 집안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걸 강조하죠. 오직 그 얘기만 계속 치적. 예. 하게 됩니다. 치적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대기업을 이렇게 그 그룹을 짓습니다. 네. 삼성, LG, 현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는 300억 이상 A급은 B급, C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놔요. 그래가지고 기업 총수를 불러가지고 야 니네 뭐하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몇백억씩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판결문을 보면 네. 대기업인 35인을 대상으로 네. 1심 판결에 나오지만 2,800억을 예. 수령하는 유명한 사건이죠. 한 번에 2,800억 야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노태우의 아들은 노재헌, 딸은 노소영. 네, 네. 노소영 씨는 아시다시피 SK 최태원 회장의 그렇죠. 부인이고요. 노재헌 씨의 부인은 신동방 그룹의 이렇게 어떤 분입니다. 네, 네. 그럼 네, 그게 이제 그때 또 재밌었던 건 예.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네. 핸드폰,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그 테크놀로지 IT 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앞으로는 다 휴대전화의 시대가 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은 모르고. 한국이동통신은 공기업이었어요. 한국통신처럼 맞아요, 전화회사, 이동통신회사 공기업이었는데 SK로 넘겨주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어떤 그 대기업의 재벌 독과점을 막겠다 하면서 예. 이제 5대 재벌이 여기 끼면 안 된다. 네. 그때만 해도 SK가 큰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장인 회사였었던 네. 사돈이죠. 사돈 사돈. 회사였었던 이제 선경그룹에게 넘겨주면서 네. 오늘날 SK텔레콤이 나오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참 이면이 참 그 시절 땐 참 그런 게 참 고통스러워요. 이게 보고 있으면 왜 그렇죠. 저러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씨하고 이렇게 이혼 소송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 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주장하잖아요. 위자료 1조. 네. 그런 그 거 얘기합니다. 그게 왜 나왔는지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예, 말씀 생각을. 고은 에바님께서 EBS도 쉬어가면서 방송하는데 여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OPD가 지금 사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5405님 지금 우리를 만든 이렇게 중요한 근대사가 왜 교육 현장에선 지지부진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현대사가 굉장히 배울 게 많은데 우리 현대사가 약간 교육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맞습니다. 뒷전으로 좀 밀려 있죠. 이건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근현대사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금은 저희 어렸을 때보다 근현대사 교육을 많이 하는데 네. 가장 문제는 암기예요, 암기. 이거 시험 외우는 식으로 하게 되니까 네. 사실은 그냥 외울 뿐인 거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외워서 뭐합니까? 배워야죠. 거기서 느껴야죠. 평화인께서 역사 싫어했는데요. 근현대사로 노태우 정부 얘기 자세히 들으니 재밌네요. 아쉬워요. 시간 금방 가서 노래 신청해요. 마야 진달래꽃 얘기합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마야입니다. 진달래꽃. 0778님께서 노래 나갈 때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노래 여기까지만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청취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방송입니다. 네, 우리가 저기 무슨 얘기를 했죠? 뭐 노태우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자,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전두환 대통령은 악마화하고 전두환 씨는 악마하고 노태우는 착한 사람. 노태우는 사과도 했어. 세금도 더 내려고 했어. 아들이 뭐 광주 가가지고 사과하더만. 그래서 노태우를 그냥 사해져 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노태우는 본인이 보통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아니다. 예. 이건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제 관련 연구 주제 여기이기 때문에 매번 그분의 문서를 보는데 네.
그냥 되게 영리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 그런 게 있는 거고 굳이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어찌됐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북방 외교, 그러니까 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외교서를 만들었다라든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쪽 정당에서는 자기네 그 정당의 정체성 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남북 관계의 교류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노태우 정부에서 했다는 걸 좀 잊고 있지 않나.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그 열기, 함성, 국민들이 밀어붙여서 전두환이 항복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국민이 더 밀어붙여서 노태우도 항복한 거죠. 어디 노태우가 민주화를 기여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독재자가 민중한테 밀려가지고 조금 더 들어줬어. 선거도 직선제로 바꿨어.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가 했다니요. 이건 언론과 학자들이 그거 만들어냈잖아요. 민중이 이룬 역사인데.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권력자들의 기득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해체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민주화만 된 거지. 그렇죠. 그들이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태우가 집권하면서 다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좀 가슴 아픈 부분이죠. 해방 후 친일파의 나라였어요. 친일파의 나라였는데 이제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군사 독재자들의 나라가 됐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군인들의 독재는 계속됐고요. 노태우 3당 합당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기득권이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당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고. 네네. 4804님 오늘 이후로 왠지 우리 심 선생님께서 레이디오가 PD의 전화 차단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방송에서 다음 출연 약속 확답 받으세요. 이렇게 현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시간에 오셔야 되겠어요. 예전에 김재동 씨가 저를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아침에 한 번 나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저는 제동이보다 성격이 좀 더 나쁩니다. 그래요? 만약에 확답을 안 하시면 못 가요. 네,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뭐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 보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밤주의 현대사 선생님, 심용환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정규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TBS FM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체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의 뮤직에서 MSC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아름다운 음악이 밤하늘에 가득 채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내일 아침도 거뜬히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할머니들과 고민 상담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젊은이의 질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는 건 그냥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지. 때 되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 게 그런 게 재미야. 고민해봤자 별거 있겠어.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재밌게 사는 건데요?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아침에 움직이고 운동하고 해지면 청소나 깨끗하게 하고 몸 씻고 시간 나면 텔레비전 보고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어휴 한마디 더 거듭니다. 재밌게 사는 건 건강하게 사는 거야. 네, 건강하게 사는 게 재밌게 사는 거랍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의 지혜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건강하게 살자고요. 잊지 말자고요.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